조국 청문회 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녁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예정되는 걸로 해서 일단 정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청문회를 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날까 하는 것을 너무 빨리 미리 예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고 영장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정경심 교수를 제일 먼저 꽂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홀랑 들어다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동양대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홀랑 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증거인멸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노트북이 아니에요. 데스크탑이에요. 데스크탑 같은 무거운 거를 들어 나를 때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에 있는 직원을 불러요. 이 직원이 바로 조국 일가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집사 같은 사람을 불러서 둘이서 이 컴퓨터를 들고 나옵니다.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아무리 자기 연구실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홀랑 들고 나오는 것은 증거인멸을,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을 나오는 날인데 바로 그 전날에 이걸 빼내간 것은 증거인멸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완전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 없어지고 나니까 검찰은 이 컴퓨터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CCTV를 돌려봅니다. 거기를 딱 보니까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하고 웬 남자 하나가 이 컴퓨터를 들고 홀렁홀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상하다. 압수수색 나오기 바로 전날에 증거인멸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심정으로 이 CCTV를 분석해가지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에 가서 해당 직원을 압수수색해버립니다. 물론 그때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 컴퓨터를 검찰청에다가 임의 제출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구실에서 들고 나왔던 컴퓨터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임의 제출됐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 있습니다. 뭐냐? 포렌식으로 살릴 것을, 포렌식으로 이 데이터를 다 복구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조국은. 조국이 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양대학교에서 들고 나왔던 컴퓨터와 임의 제출한 컴퓨터가 같은 컴퓨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것부터 의심을 할 거거든요. 제가 수사관이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 걸 가만 보십시다. 청문회에서 여러 개의 주제가 다루어졌지만 맨 먼저 이것을 보면 조국은 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임의 제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학교에 자꾸 가기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 여기에 모순이 생겨요. 집에는 컴퓨터가 2대가 있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옮길 때는 USB 하나면 파일을 다 담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USB 하나면 파일을 홀라당 다 담아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컴퓨터 본체를 가져갔을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상식이라면 검찰은 저보다 더 깊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의 답변 태도로 볼 때 뭔가 있다. 뭔가 틀림없이 있다. 거기다가 컴퓨터를 들고 나온 행위는 완벽한 증거인멸이다. 거기다가 여당 의원이 쉴드를 치는 걸 보면 뭔가 자꾸만 덮어주려고 해요. 야당 의원은 날카롭게 들어가지만, 야당 의원들이 질문은 그런대로 날카롭게 들어갔지만 뭔가 소스가 부족해요. 뭔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어야 계속 치고 들어가는데 소스가 부족해요. 그럴 때는 제가 검찰이라면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소환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검찰청대로 장 교수의 아들, 그 장 교수의 아들을 검찰청으로 호출한 겁니다. 그러면 뭘 캐고 있죠?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인턴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진학하는 데 썼잖아요. 지금 서울대학교 거를 집중적으로 검찰이 캐고 있다는 뜻이죠. 요 정도에서 영장이 바로 나올 거냐, 영장을 바로 칠 거냐 하기 전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인턴을 했다는 부분, 조국이 완전한 해명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키스트나 다른 데서 인턴했다는 인턴이 무려 10개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 다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쉴드 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추할 때 검찰 측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확실한 걸 다 준비해놓고 콜을 한다, 부른다, 정경심 교수부터 부른다, 이걸 텐데 오늘 대부분 조국의 현황, 조국의 리스트는 파기돼 버린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계속 부인만 하지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거든요. 검찰도 파악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최승해 총장 문제입니다. 최승해 총장이 핸드폰 통화 기록을 제출했죠. 나는 2번 통화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핸드폰 통화 기록을 아까 제출하기로 하고 2시간이나 지났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왜 제출 못한 것 같습니까? 이 핸드폰 통화 기록에는 최승해 총장 말고 다른 통화 기록이 너무 많아서 제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검찰은 이걸 나중에 다 압수할 텐데 지금 통화 더 해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데이터를 밀어도 포맷을 해버려도 나중에 포렌식으로 살려낼 거고 만약에 핸드폰을 버려버리면 증거 인멸이 되니까 바로 구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아직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승해 총장하고의 대화 내용에 녹음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전에 야당이 질의할 때 파일 있어요 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함부로 깔 수는 없죠. 왜냐하면 녹음 파일을 깔 때는 상대방의 인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면 왜 걸리죠? 정보통신법 위반하고 명예훼손 이런 데 걸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정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녹음 테이프를 까기는 법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공개하면 전국은 뒤집어지겠지만 법적 부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최승해 총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학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과 여당, 검찰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검찰과 조국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런 실적도 없이 그렇게 숱하게 뒤지기만 하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일어났던 총 숫자가 51회입니다. 20회에서 31회, 지금은 51회로 증가했습니다.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총 다 재보면 51회입니다. 아마 내일쯤 60회가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뒤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검찰이 죽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조국의 처 김경심 교수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검찰이 몰리는 겁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몰려서라도 영장을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악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밥 먹고 나서 질의를 하겠지만 최승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 표창장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또 치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100%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최 총장과 전화를 2번 했나 하니까 1번만 했다. 절대로 2번 안 했다. 사실이 아니다. 했는데 오늘 청문회 중에서 딱 증거를 내밀죠. 최 총장이 준 통화 기록에는 2번 했다. 나중에는 이것이 3번으로 나옵니다. 총 통화는 13번이고 최근에 통화한 것은 3번.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자꾸만 거짓말을 한 게 나오죠. 이 거짓말이 되풀이될 때 검찰의 판단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감추는 게 있다. 이것은 구속사유다. 증거인멸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검찰이 몰리는 겁니다. 안 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조국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고 전화통화가 끝나갈 쯤 해서 전화 바꿔줘서 잠시 통화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조국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열이 받아버렸어요. 왜 거짓말을 하나 해가지고
매일경제와 통화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휴대폰으로 조국과 첫 통화를 끝낸 뒤 정 교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가 와서 2번가량 안 받았다가 세 번째 온 전화는 받아서 조국과 다시 통화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한 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이렇게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최 총장의 육성이 있는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최 총장이 밝힌 통화 시간은 4일 오전 7시 38분 정도에 첫 통화가 이루어졌고 오전 7시 38분이면 꽤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당일 오전 8시 10분 정도에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다.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 보도가 야한 내용으로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당은 그러나 19분간의 통화 이후 다시 3분여 동안 이어진 최 총장과 조 후보자 부인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거짓말이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 총장은 오후 6시쯤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2번 통화한 게 맞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 번 맞춘 거예요? 예. 두 번 왔죠, 2번. 정경심번은요. 이에 대해 첫 통화가 끝난 뒤 뻔한 소리를 계속할 것 같아서 2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 2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 세 번째 온 전화는 받았다. 이날 최 총장은 조국과 통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기록을 캡처했고 김도읍 의원이 한국당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최 총장은 조국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조국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조국에게 최 총장과 통화할 때 정 교수가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뒤에 조국을 바꿔주고 조국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게 사실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았답니다. 완전 딱 잡았대요. 제 처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이렇게 통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조국과 통화해서 정확히 조국이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해주면 이거는 이제 가로고 총장님도 하자 없고 정 교수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고 반박을 합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통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려달라. 최 총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1년 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18개 나갔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1년 번호가 다르게 나간 표창장은 절대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최 총장은 표창장을 만드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1년 번호를 주고 직인을 찍어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번호가 다르게 나간 표창장 자체는 없다. 그리고 최 총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심정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TV를 끄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자꾸 오리발을 내밀 때, 자꾸 위정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계속적으로 들어본 저로서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아, 이 청문회를 윤석열이도 보고 있을 거다. 윤석열이가 보고 있다면 윤석열은 딱 하나 따질 겁니다.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추이를 살필 거예요. 윤석열이는 그렇게 아주 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론 추이를 제일 먼저 볼 겁니다. 여론 추이를 살펴본 후 국민의 여론이 조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발견되는 즉시 영장 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청문회를 들어본 결과 중간평가입니다. 나중에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중간평가고요. 지금 남은 청문회를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결론 내리는 것은 빠릅니다. 결론은 지금 벌써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중간평가일 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